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결혼 6년 차, 아이 없이 이혼한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 여성입니다. 저는 이혼하고 나서 사랑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특히나 남녀 간 사랑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죽고 못 살 만큼 좋아서 결혼까지는 했지만 헤어질 때는 남보다도 못한 것이 부부 사이라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이 갖는 일까지 미루면서 남편에게 꽤나 헌신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부 사이의 신뢰와 믿음을 결국 배반해버리는 남편과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원래 이런 인간이었구나 싶을 정도로 민낯을 보기도 했죠. 부부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저는 힘든 순간에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평탄한 길만 걷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우리 부부가 어려움에 직면했던 건 아니었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제 남편은 누구보다 자상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저런 신랑 만나서 정말 복 받았다고 말할 정도로요. 결혼 생활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소한 일 하나에도 서로 고마워하고 함께 미래 계획도 알차게 했어요. 남편은 결혼할 때 사실 장가는 거저 온 거나 다름없었긴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집과 차를 이미 갖고 있었지만 남편은 상황이 조금 달랐거든요. 남편은 시골에 계신 아버지 암투병 비용을 충당하느라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30을 넘겨 결혼하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했지만 그때 남편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 계획도 자연스럽게 한 해, 두 해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저만 보면 늘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 장가 보내면서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바깥 양반이 아프지만 않았어도 집 사는 돈은 보태줬을 텐데. 너한테만 짐을 지운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괜찮아요. 저희 만난 시간이 몇 년인데요. 그런 계산적인 생각했으면 저 결혼하려고 마음먹지도 않았어요. 지금이야 힘들지만 다 잘 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휴, 그렇게 말이라도 해주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고맙구나. 나중에 나는 우리 며느리한테 다 주고 가련다. 아들도 사실 다 필요 없어. 내가 딸처럼 너 아껴줄라니까 시어머니 미워질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저는 아들보다 며느리가 좋다는 시어머니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물론 말은 그리하셨지만 시어머니도 남편을 걱정하시는 마음이 크셨고 저희를 위해 늘 마음을 써주셨으니까요. 시댁이 못 사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아들 장가 보내는데 하나도 안 보탰냐 하실 수 있는데 안 보탠 게 아니라 정말 상황이 안 돼서 못 보태주신 게 맞아요. 지방 사시면서 농사 지으시고 집도 있고 땅도 있으시지만 아버지 암투명으로 빚도 있었고 대출도 있으셨으니 여유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부도 결혼 초반엔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었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본격적으로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고 일도 하나씩 풀려갔어요. 우리 둘이 함께 노력한 덕분에 조금씩 안정된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남편도 늘 저를 배려하며 내가 가장 잘한 선택은 너랑 결혼한 거야 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저희 부부는 누가 봐도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의 의지와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힘든 일도 곧 지나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때가 참 소중했는데요. 하지만 삶이란 게 늘 순탄치만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큰 시험이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남편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암을 발견한 계기는 우리가 임신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자연 임신이 잘 되지 않던 그때 아무래도 건강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겠다는 결심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건강검진을 받아보자고 먼저 얘기한 건 남편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이참에 둘 다 건강검진을 해보는 게 어떨까? 당신도 검진 안 한 지 꽤 되었잖아. 검진? 나야 젊고 건강한데 뭐. 조금 기다리면 금방 생기지 않을까? 요즘 컨디션이 안 좋긴 한데 술자리가 많아서 그런 거지 딱히 아픈 데는 없는데. 원래 건강은 안 아플 때 챙겨야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나 나나 조금 있으면 거의 40줄이야. 아이 갖는 거 더는 미룰 수는 없잖아. 어머님도 많이 기다리시는 눈치인데. 그래, 뭐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럼 같이 이참에 우리 둘 다 건강검진 받아보지 뭐.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뭐 큰일이야 있겠어? 남편은 둘 사이에 아이가 안 생기는 것과 본인 컨디션이 저하된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마침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면서 남편에게 시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위암이 있다는 엄청난 일을 알았습니다. 원래 남편이 그즈음 체중도 빠지고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저는 컨디션이 안 좋은 줄만 알았지 암이라는 병이 남편에게 생겼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이 계획을 위해 함께 건강검진을 받기로 한 건 순전히 좋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는데 암이라니요. 우리 둘 다 30이 넘어서 결혼했으니 아이 문제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큰 병이 있을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검진을 통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죠. 건강검진은 무사히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위와 대장까지 모두 검사를 마쳤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내시경을 받고 잠시 회복실에 누워 있었고 저는 이미 수면에서 깨어나 옆에서 남편이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 의사가 긴 얼굴로 남편의 위 내시경 사진을 들고 오더니 아주 신중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김민호 씨 가족분 되시죠? 조금 전에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모양이 안 좋은 혹이 발견되었어요. 사진을 보니 아무래도 암이 의심됩니다. 추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예 추후 검사 일정을 잡고 가셔야겠네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남편은 수면에서 깨어나 갑자기 암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보다야 당사자가 가장 놀랄 일이니까요. 암이요? 선생님, 지금 우리 남편이 암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겨우 입을 열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초기는 지난 것 같아 보인다나요? 조직 검사를 위해 조직을 떼어냈지만 다른 곳에 혹시 전이가 있는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저는 멍한 상태로 그 말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너 어떡해? 나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암이라니. 나 그동안 아무런 증상도 없었는데 암이 말이 되는 거야? 저는 간신히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침착한 척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이겨낼 수 있어. 당신은 내가 무조건 낫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우리 일단 다른 큰 병원도 같이 가서 다시 검사해보자. 검사를 다시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사진을 보니 내가 봐도 이상한데. 여보, 나 어쩌면 좋아. 우리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나까지 암으로 잘못되면 어쩌지? 걱정하지 마, 여보. 같이 노력하면 나쁜 병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나 절대 당신 포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약한 소리 하지 말자. 암 진단을 받은 후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늘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남편이었지만 죽을지도 모른다는 현실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진단을 받은 날 밤 남편은 암투병하던 기간을 통틀어 가장 심란한 모습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 진짜 죽으면 어떡해? 당신 혼자 남게 되면 어떡하냐고. 암투병하면 아이도 못 가질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아이 낳는 거 미루지 말 걸 그랬어. 저는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죠.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아직 치료도 안 했는데 그런 약한 소리 할 거야? 아이는 언제고 가질 수 있어. 지금 당신 얼른 낳는 것만 생각하자.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 역시 무너져 내렸어요. 물론 암 환자 당사자가 가장 힘들었을 테지만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들도 암이라니요. 암 진단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전화를 통해 흐느끼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왜 그런 것까지 지 아비를 닮은 거야? 하나뿐인 내 아들이 내가 대신 아프면 좋을 텐데. 어미야, 이를 어쩌면 좋으냐. 내가 너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아들도 불쌍하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 그래도 다행히 초기래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어머니 아들 살릴 테니까 지금 울고불고 하실 거 없어요. 요즘 의료기술이 엄청 발달해서 초기 암은 암도 아니래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돈 걱정까지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휴,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게 다 무슨 죄냐. 너희 힘들까봐 걱정이다. 병원비라도 보태면 좋으련만. 내가 집이든 땅이든 팔아서라도 부담 덜어줄 테니 걱정 말어. 저는 차분히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병원비도 문제 없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어머니가 힘내주셔야 그 일도 힘을 낼 수 있어요. 어머니 돈은 놔두셨다가 어머니 노후에 쓰셔야죠. 그 일도 모아놓은 돈도 있고 보험도 있어요. 네가 나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인 줄 다 알아. 네 시아버지도 암 환자였는데 내가 설마 모르겠니? 아무튼 나도 나 몰라 알 생각은 아니니까 너야말로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어.
그래도 시어머니는 아들 간병을 저에게 다 떠넘기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저는 이혼한 지금도 시어머니에게는 감사한 마음이에요. 남들은 고부 갈등이니 뭐니 이혼할 때 결국 팔이 안으로 굽는 법이라고들 하지만 시어머니는 경우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병원에 가고 치료 중인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남편의 손을 잡으며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힘을 주려고 애썼죠. 여보, 오늘도 잘 버텼어. 너무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응? 남편은 그 힘들다는 항암과 수술을 하면서도 잘 버텨줬습니다. 남편은 아주 초기암은 아니어서 직장도 휴직을 해야 했고 기존에 누리던 개인적인 취미나 생활은 거의 포기하고 암 환자 수칙을 철저히 따라 생활했어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법인데 남편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알지? 나 당신 없었으면 정말 얼마 못 버텼을 거야. 정말 고마워, 여보. 고맙다니. 아직 그런 말하긴 일러. 다 낫고 나서 고맙다고 해. 그럼 나도 당신한테 큰 소리 칠 수 있겠다. 우리 부부는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눈앞에 닥친 고난 속에서도 저는 남편에게 지켜야 할 희망이 되어주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남편의 식사며 병원 일정이며 챙기는 일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거의 저의 일상은 남편 간병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암이라는 병이 결코 우습게 볼 병은 아니더라고요. 암성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본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니 같이 나눌 수가 없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수술과 항암 치료 중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참 자주 했어요. 어느 날 밤에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여보, 정말 고마워. 고맙다는 말은 100번을 해도 모자란데 당신한테 갚을 게 참 많네. 당신 덕분에 이만큼 좋아진 거 나도 다 알아. 내가 완쾌되면 당신한테 더 잘할게. 평생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을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이겨내자. 그리고 예전처럼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투병 생활은 2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낮에는 직장에 나가고 저녁에는 병원으로 향하며 매일 전쟁 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가사도 소홀히 할 수 없었기에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느라 쉴 틈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자주 우리 집에 올라오셔서 집안일을 도와주시며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가 혼자서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나라도 자주 와서 도와야 할 텐데. 저는 피곤한 얼굴로도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니가 이렇게 도와주셔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저도 괜찮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 잘 버틸 수 있어요. 저보다 그이가 힘든걸요? 저는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말은 그리하지만 아픈 사람 간병하는 게 어디 보통 일이라니? 아휴, 내가 너한테는 뭐라 할 말이 없다. 고맙고 미안해.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중 시댁의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가 남기고 돌아가신 땅을 골칫거리 여기셨는데
그 땅에 큰 호재가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와 남편도 인터넷을 통해 막 소식을 들은 참이었는데 소문이 나자마자 바로 어머니가 다급히 전화를 걸어오셨죠. 얘야, 큰일 났다. 아주 큰일이지만 이렇게 좋은 소식이 또 내 인생에 있을지 모르겠어. 너 얘기 들었니? 글쎄 우리 동네 개발된다고 소문이 났어. 내가 가지고 있던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더라. 민호 아빠가 세금만 나가는 쓸데없는 땅만 남겨놓고 가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어머니 축하드려요. 저희도 막 소식 들었어요.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아버지가 아마 어머니한테 큰 선물 하나 남기신 것 같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나도 드디어 니들한테 도움 좀 줄 수 있겠구나 싶어. 남편도 어머니 땅이 올랐다는 소식에 오랜만에 환한 얼굴로 어머니와 통화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그동안 세금만 나가는 애물단지 땅이라고 걱정 많으셨는데 이제 한시름 놓으시겠어요. 벌써 땅값이 들썩들썩 한다면서요. 우리 엄마 이제 복부인 되셨네. 오래간만에 가족들에게 들려온 좋은 소식인지라 다들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니가 땅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고 하시며 직접 올라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호재가 있는 땅이 수요가 있을 때 빨리 팔고 싶어 하셨어요. 내가 그 땅을 팔아서 너희한테 보태주고 싶다. 특히 며느리 내가 민호 간병으로 고생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좋겠어. 지금도 거의 10배가 올랐다니까 내 노후도 걱정 없고 니들한테도 보탬이 될 거야. 어떠냐 내 생각이. 땅이란 게 그래. 이런 일이 없으면 쉽게 팔 수도 없거든.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저는 남편과 함께 어머니 땅 파는 문제를 신중히 상의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일단 어머니 땅을 당장에 파는 건 반대했어요. 조금 더 시간을 두면 더 오를 게 눈에 보이는데 너무 성급히 파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호재도 있고 당장 땅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당장 팔아버리긴 조금 아쉬워요. 개발이 본격화되면 땅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잖아요. 나는 좀 더 가지고 있다가 처분했으면 하는데 이 사람 생각도 저랑 같아요. 저도 남편 말에 맞장구 치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10배면 나중에는 20배도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땅값이 워낙 싸서 10배, 20배가 아니라 몇십 배 더 오를 수도 있죠. 지금 참으면 나중에 어머니도 더 큰 이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은 아니니까 어머니도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한동안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어쩌면 너희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더 오를 수도 있는 문제긴 하지. 나중에 오르고 나서 땅 치고 후회하긴 싫구나. 좋아. 그럼 니들 말대로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시댁의 땅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잠깐이지만 희망적인 이야기에 힘을 얻은 것 같았고 저도 앞으로 더 나은 날이 올 거란 작은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땅이 욕심이 나서가 아니에요. 집안에 큰 돈이 들어온다니까 당연히 가족으로서 기분이 좋았던 거죠. 어머니도 돈 때문에 걱정이 늘 한가득이셨는데 걱정을 덜었으니 제 마음도 덩달아 편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사가 바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길었던 항암의 여정을 마무리하던 날 의사가 기쁜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과가 좋습니다. 이제 완쾌 판정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동안 환자분도 환자분이지만 보호자님도 제 말 따라주느라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남편분, 아내한테 앞으로 잘하셔야겠어요. 아무튼 축하드려요. 우리 1년 후 정기검진에서 다시 봅시다. 순간 남편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스쳤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애쓴 것이 하나도 수고롭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완쾌되었다는 의사 말에 기쁠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도 남들처럼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고 행복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해냈어. 내가 그랬지? 당신 내가 꼭 낫게 하겠다고?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정말 잘 버텨줘서 고마워.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죠. 당신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다 당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여보.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다 갚으면서 살게. 저한테 몇 번이고 앞으로 자기가 잘하겠다는 걸로 갚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부부지간에 빚진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든 저에게 갚을 필요 없이 그저 남편이 제발 없이 건강하게만 하면 될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동안은 남편과 그동안 못했던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완쾌의 기쁨을 누렸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흔히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완쾌 판정을 받은 후 그 말이 딱 맞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죠. 그 변화는 미묘한 순간들에서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저를 다정하게 대하지도 않았고 제가 무언가 말해도 무심하게 흘려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싶어 여러 번 고민했지만 딱히 외부 요인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여자가 생긴 것도 아니었고 바람의 징후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홀대하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남편이 뜬금없이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당신이랑 나랑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뭐?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뜻이야? 비교할 수 없는 위치라니?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이제 나도 어머니 땅 때문에 꽤 재산이 생겼잖아?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당신한테 꿀릴 것도 없고, 사실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돈으로 꿀린다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말 못한 게 많아. 남자 입장에서는 돈이 힘인데 당신이 돈줄을 쥐고 있으니 나도 그냥 당신 말 듣고 산 거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의 말 속에는 마치 제가 그동안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깔보았을 거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난 당신이 그런 생각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제 나한테 꿀릴 게 없다고? 게다가 내가 돈줄을 쥐고 있다니? 내가 언제 당신 무시하는 그런 생각이라도 했다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예전에는 네가 가진 게 많아서 늘 네가 날 좀 내려다보는 느낌이었거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잖아. 나도 이제는 어머니한테 물려받을 재산 있으니까 큰 소리 칠 수 있지. 안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가 남편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노력했는지 모두 헛된 일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내려다본다고? 내가 당신 병 간호하면서 우리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했던 게 다 그런 식으로 보였던 거야? 나 참 기가 막혀서. 당신 갑자기 이러는 진짜 이유가 대체 뭐야? 그런 식으로 말 돌리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저는 남편이 갑자기 태도가 바뀐 진짜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에 솔직히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거의 1년이 넘게
남편과 저는 예전과 달리 대면대면하며 지냈어요. 그동안 남편은 회사에 복직도 했고 일상을 거의 찾은 듯 보였습니다. 다만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슬슬 예전처럼 담배도 피우고 술자리도 하더라고요. 식생활도 제가 신경 써주기 전대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저는 남편이 미운 마음에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 두 사람 사이에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죠.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와 진지한 얼굴로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보, 나랑 얘기 좀 할까? 이제는 더 미루지 말고 결정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남편 말에 왠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 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잔소리 하나 안 하고 모든 걸 당신한테 맞춰서 살고 있잖아. 여기서 더 뭘 원하는 건데? 남편은 바로 대답하는 대신 식탁에 앉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죠. 이혼하자. 내가 원하는 건 이혼이야. 우리한테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눌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당신 알지? 상속 재산은 부부가 이혼해도 재산 분할 대상 아닌 거.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죠. 뭐라고?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결국 당신이 원한다는 게 정말 나하고 이혼하는 거였어? 남편은 눈을 피하며 차분한 척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내 입장에서는 암 낳고 나서 새 인생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게다가 우리 어머니 땅값이 50배나 올랐어.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돈을 너랑 나눠 쓰고 싶지는 않아. 당신한테 위자료는 줄 만큼 줄 테니 우리 그냥 이쯤에서 이혼하자. 당신한테 고마운 마음 그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땅이 예전 남편이 투병할 때보다 거의 50배 가까이 올랐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자기 어머니에게 상속받을 땅을 저와 나누고 싶지 않아서라니요. 차라리 제가 여자로서 싫어졌다고 하면 더 나았을 겁니다. 돈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거야? 어머니 땅 판 돈을 나랑 나누기가 싫어서? 정말 어이가 없다. 내가 고작 당신한테 그런 아내였니? 내가 당신 병간호하면서 모든 걸 희생한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이혼하자고? 남편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뭐 굳이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 이게 우리 둘 다에게 더 나을 것 같아. 나 이제 내가 번 돈도 어머니 땅에서 생긴 돈도 내가 관리하고 싶어. 그리고 솔직히 이제 더 이상 너한테 빚진 기분으로 살고 싶지 않아. 저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빚진 기분? 네가 살면서 힘들 때마다 내가 네 곁에 있어준 걸 내가 언제 갚으라고 한 적 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몇 푼 때문에 나랑 헤어지겠다고? 하지만 이미 그 사람 마음은 떠난 듯 보였습니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으며 이혼을 주장하더라고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도 내 삶을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당신 결심 서면 말해. 그때까진 내가 이 집에 안 들어올 테니까. 남편의 이혼 요구를 듣고 난 후 모든 희생과 헌신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완쾌가 우리의 새 출발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배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집을 나간 남편은 여자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니는 아들에게 자초지정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놈이 말을 듣지 않아. 그놈이 너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며? 내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놈이 말을 듣질 않네.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부부 사이의 일이에요. 어머니께서 마음 너무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층 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놈이 요즘 나한테 땅을 팔아달라고 얼마나 조르는지 몰라. 그동안 내가 부모로서 제대로 해준 게 없어서 미안했는데 그런 마음이 아주 싹 달아나게 하지 뭐냐. 이젠 부모 자식도 없는 놈처럼 나한테 폐악질을 해대더라. 정말이지 내가 너무 가슴이 찢어진다. 너한테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폐악질이요? 대체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땅을 팔면 네 인생이 달라진다고 계속 협박조로 말하질 않나. 심지어는 나를 원망하더라. 어쩌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구나. 저는 한숨을 쉬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어찌됐든 어머니가 땅을 팔지 말고 지키셔야 할 텐데 혹시 어머니 땅 판 돈으로 그 인간이 헛짓거리나 안 할지 걱정이네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결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놈 뜻대로 두지 않을 거야. 며느리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알잖니. 그놈이 아마도 고집을 안 꺾을 것 같은데 내가 그대로 보고 있지만은 않을 거다. 어머니 정말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 때문에 어머니까지 힘드신 건 아닌가 걱정돼요. 건강 해치지 마시고 그냥 지켜만 보셔요.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아들 뜻대로 되게 두지 않겠다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한참 전화통화를 한 후 저는 혼자 앉아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길 바라며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남편은 줄기차게 계속 이혼 요구를 하고 있었고 저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돈을 나누기 싫다고 이혼하자는 사람과 같이 살겠다고 고집을 부린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남편의 이혼 요구에 거의 마음을 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방문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얘야, 시간 좀 있니? 나랑 할 얘기가 있어.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웬 서류 뭉치를 가지고 오셔서는 저에게 내미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마주보며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얘야가 아무래도 이놈이 너랑은 기어이 이혼할 모양이더구나. 내가 널 이렇게 우리 집안에서 내보내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네가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헌신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시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이제 어머니도 걱정 덜 하셔도 돼요. 이런 일은 누가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닌걸요. 그때 어머니는 갑자기 땅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사실 네 아버지가 남긴 땅 말이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내가 땅 명의를 좀 바꾸려고 해. 네 명의로 해줄 생각이다. 오늘 그 얘기하려고 왔어. 저는 깜짝 놀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남편이 받을 땅인데 저한테 주시다뇨. 저 이제 이혼할 거 아시잖아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고 네가 가져야 할 몫이야. 네가 내 못난 아들놈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기 때문에 결정한 거야.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그런데 이혼을 요구하다니.
몹쓸 놈. 내 아들이지만 너무 실망했어. 그리고 그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결정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걸 알려줄 거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감동과 혼란이 뒤섞인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런 건 정말 필요 없어요.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의 계속되는 거절에도 고개를 저으며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 마지막 결정이야. 내가 그 땅을 네 이름으로 돌릴 테니 이젠 네 인생을 살아가거라. 그 순간 억눌렀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나를 배신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내 편이구나 싶어 저는 눈물을 닦으며 더는 거절하지 않고 어머니 뜻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땅 명의가 제 이름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남편은 그 이후로 줄기차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저는 더는 고집부리지 않고 남편에게 후련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이혼해 줄게. 하지만 기억해. 당신이 선택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나중에 가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 후회는 당신이 하겠지. 나는 돈 많고 부러울 게 없는데 후회를 왜 하겠냐? 어쨌든 당신이 우리 엄마 땅에는 욕심을 안 내서 다행이네. 잘 생각했어. 우리 서로 힘 빼지 말자.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남편과 법적으로 남남이 되던 날, 마음이 무겁지만 한편으론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 싶어 허무하더라고요. 내 6년간의 결혼 생활 중 절반이 남편의 투병을 위해 쓴 시간이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저는 어머니가 제 명의로 해준 땅으로 위로를 받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저와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은 아마도 어머니가 저에게 명의를 바꿔준 땅을 기어이 팔려고 작정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가까스로 추슬렀을 때 부동산에서 황당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기 박 소장님 되시죠? 여기 부동산인데요. 아유, 전 남편이라는 분이 여기서 지금 기절하셨어요. 빨리 여기로 좀 오셔야겠는데요. 저는 전 남편 소식을 부동산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기절해 있으니 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남남인 제가 가야 할 이유가 없었죠. 이혼한 마당에 제가 거길 왜 가나요? 그 사람이 부동산에는 왜 왔다는 거죠? 저는 전화를 걸어온 부동산 직원에게 자초지정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글쎄 전 남편이 자기 어머니 땅을 팔겠다고 인감까지 들고 왔다가 그 땅이 어머니 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구 화를 내더니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주 당당하게 들어와서 땅을 팔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땅이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 땅은 사모님 명의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고 등기부까지 떼어서 확인해드렸는데 혼자 막 성질을 내시더니만 혈압이 올랐나 봐요. 바로 쓰러지더라고요. 일단 119 불렀으니 그렇게 하세요, 사모님. 사모님은 그 땅 팔 생각은 없으신 거죠? 절대 팔 생각 없죠. 이제야 제 명이 이은 걸 알았다니 뭐 어쩌나요? 제가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인걸요. 아무튼 119 오면 잘 실어 보내주시고 그 사람 어머니한테만 연락 부탁드려요. 남편은 자기 엄마 땅을 팔러 간 부동산에서 그 땅이 이제는 자기 엄마 명의가 아닌 제 명의라는 사실을 안 모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엄마 땅을 함부로 내놓으려고 하다니요. 쓰러진 건 안타깝지만 하나도 걱정되지는 않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전화를 끊으며 저는 고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 남편이 드디어 그 땅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겠구나 생각하니 지금껏 참아왔던 울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부동산에서 기절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갑자기 제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죠. 여보, 아니 소정아,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중요한 일이야. 전 남편은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야? 우리 이제 남남이잖아. 만나서 할 말은 없으니까 전화로 해. 전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죠. 제발 부탁이야. 나 정말 급해서 그래. 당신한테 꼭 할 말 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어딘가 비장한 느낌에 저는 결국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남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였어요. 그리고 한참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얼마 전에 부동산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거 알지? 글쎄 그날 검사를 이것저것 했는데 나 암이 재발했대. 그것도 전이도 있대. 저는 그 사람의 암 재발 소식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말 염치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다시 한번 당신 도움이 필요해. 내가 그동안 생각 많이 해봤는데 정말 잘못했더라. 미쳤었나 봐. 내가 이혼 요구한 것도 너한테 그렇게 말했던 것도 다 후회해. 제발 다시 시작하자. 내가 이번에는 진심으로 잘할게. 하지만 저는 전 남편의 절박한 말을 차분히 들은 뒤 조용히 컵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나는 당신이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던 사람이야. 알지? 근데 결국 당신이 내게 준 건 배신이었어. 돈 때문에 나랑 이혼하자고 했을 때 아마 나는 당신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기로 했어. 미안하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는 없어.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나 진짜 변할게.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결과야. 그 선택의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해. 난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나한테 기대지 마. 암 재발하니까 혼자 감당하기 무섭니? 나한테 병수발 또 하라고? 편하게 살고 싶겠지만 이제는 그럴 일 없어. 전 남편은 울면서 다시 한번 매달렸지만 저는 뒤돌아 카페를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억눌려 있던 울분도 사라지더라고요. 인과응보라고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싶었어요. 솔직한 말로 전 남편이 하나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찾아오고 나서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지만 어머니는 제 마음을 안다는 듯 부드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이제 네가 할 몫은 다 끝났다. 더 이상 네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놈이 이제는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해야지. 내가 아들로서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치닥거리를 해줄 수밖에 없겠지만 너까지 다시 나설 필요는 없단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마음이 불편하긴 해요,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가 저를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다독여 주셔서 감사해요. 맞아. 그놈이 결국 제 손으로 자초한 일이니 이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재발한 암 때문에 직장도 그만뒀어. 하지만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그 이상은 내 몫이 아니야. 네가 마음 편히 살길 바란다. 어머니는 말은 단호하면서도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제 인생 살게요. 어머니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희 둘 다 각자의 길에서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그 통화를 끝으로 저는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편함을 떨쳐냈습니다. 저는 나중에 어머니가 제 명의로 해주신 땅을 처분하면 전 남편 모르게 어머니 노후자금으로 충분히 드릴 생각이에요. 남편과는 남남이지만 이렇게라도 어머니에게 돌려드려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거든요. 구독자분들도 제 생각과 같을 거라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남편이 아플 땐 헌신했으니 나중에라도 조금 도와줬어야 하지 않냐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받은 상처는 그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사랑과 신뢰를 배신당한 사람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건 쉽지 않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삶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스스로의 행복을 잊지 마세요. 헌신은 값지지만 그 헌신이 올바르게 존중받을 때만 진정한 의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